독립과 종속이에요. 독립, 종속. 독립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일상어로서 독립은 뭐야? 대한독립만 세야 돼. 독립. 독립이 뭐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상관이 없다. 확률에서도 독립은 뭐냐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런 거지. 너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을 거야? 너 저녁 먹을 확률 얼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수빈이 너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너 저녁 먹을 확률 얼마야? 둘이 관련이 있을까? 이게 독립이에요. 그럼 관련 있는 건 뭐야? 자, 내가 둘 중에 한 명한테만 빵을 텐텐을 줄게. 텐텐이 있네. 텐텐 뭔지 아니? 텐텐을 줄 거예요. 자, 하나만 줄 거야. 너 먹을 확률 얼마야? 그러면 너가 먹을 확률 얼마야? 그럼 내가 얘를 줬어. 그럼 너 먹을 확률 얼마야? 그럼 너 주면 얘 먹을 확률 얼마야? 0. 맞죠? 뭔 말이에요? 얘를 나눠주는 과정에서는 둘이 먹을 확률이 동등하게 2분의 1이지만 얘를 줬을 때 네가 먹을 확률은 얼마야? 0이 돼요. 바뀌지. 근데 얘가 밥을 먹든 말든 네가 밥을 먹을 확률은 얼마야? 상관이 없지. 이게 종속이냐 독립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먹는 상황은 동일한데 각자 집에서 밥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이고 내가 하나 남은 거를 둘 중에 한 명한테 줄 때는 종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뭐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게 얘가 된다면, 즉 A가 일어나든 말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동일하다면 이게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표현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PA와 B가 PA가 될 때 마찬가지로 A와 B가 독립이다. 그럼 독립이 아닌 모든 경우를 종속이라고 합니다. 종속돼 있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빈이가 먹을 확률은 내가 얘한테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텐텐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맞죠? 근데 우리가 이 B바 A 또 A바 B, A바 B라고 하죠. A바 B는 확률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앞선 시간에 PB분의 PA급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된다라는 말은 곧이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PA급이가 PA 곱하기 PB다. 교집합은 뭐예요? 곱사건이죠. 맞죠? 곱사건의 확률이, 교집합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연달아 곱했을 때, 이럴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이미 근데 해봤어요. 자,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연달아 일어나면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라 6분의 1 곱했죠? 왜 곱해? 이유가 뭐야? 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달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가까이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야? 독립이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확률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전에 이야기를 했죠. 태원이가 파란 펜을 뽑을 확률은 얼마? 4분의 1. 그럼 수빈이가 태원이 다음에 파란 펜을 뽑을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인데 수빈이가 꽝을 뽑고 태원이가 꽝을 뽑고 수빈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인 거죠. 맞아요? 3분의 1.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독립인 상황은 이런 거야. 태원이가 주사위가 6 나오고 수빈이가 6 나오는 상황은 얘가 6이 나오든 말든 어차피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란 말이지. 그렇죠? 관련 없을 땐 독립.
종속은 뭐냐면 지금처럼 태원이 행동에 의해서 달라졌을 때 그때 종속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종속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뀐 거잖아, 맞지? 태원이 행동에 의해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의 확률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랑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떡할까?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판단이 안 돼요. 독립과 종속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확률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이랑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상관이 없다.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울 겁니다. 끝이에요.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관련된 문제 보면서 이야기해보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간단히 쓸까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질 뿐이지.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PA와 B가 PA가 되는 확률이며 확률이 이렇게 될 때 독립이며 그래서 PA 교 B가 PA 곱하기 PB면 독립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한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고 한다. 자, 문제 7번, 371번부터 한번 보죠.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인 사건. A는 뭐예요? 1, 2, 3. 이요. PA 교 B가 6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A와 B가 독립이래요. 독립이란 건 뭐냐면 이게 PA 곱하기 PB인 거거든. 근데 PA가 얼마니?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6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요? 3분의 1이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B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면서 2개면서 PA 교비가 NA 교비가 몇 개여야 돼? 1개가 되도록 하는 B를 찾으면 돼요. 그럼 B는 저 1, 2, 3 셋 중에 한 놈 뭐고요? 맞죠? 1, 2, 3 셋 중에 한 놈 뭐고요? 4, 5, 6 셋 중에 하나 또 오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B가 될 수 있는 것의 가지수는 9가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건 B의 개수라는 표현은 B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사건 B의 개수라는 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이야기죠. 저 상황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 그런 표현입니다. (374번) A와 B가 독립이래요. 이거 한 번쯤은 증명해줘도 괜찮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독립입니다. 그쵸? 맞아요? 이때 내가 원하는 게 기억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B A 여집합, 교집합 곱하기 P B 여집합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이 되냐는 질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부터 한번 외워도 괜찮아요.
여집합과 여집합의 확률은, 교집합은 우리가 여집합이랑 교집합은 잘 어울리는 연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A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P A합 B를 빼면 되거든. 근데 A합 B합 확률 어떻게 구해요? 1-PA 더하기 PB 빼기 PA 교비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했죠. PA 교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라고. 맞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PA PB PA 곱하기 PB. 맞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근데 야 1-PA가 뭐야? 1-PB가 뭐야? 뭐야? 교집합의 확률이 곱하기가 됐네? 이럼 뭐예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실제로 A와 B가 독립일 때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 B 여집합 싹 다 독립입니다. 지금 한 것처럼 증명 가능해요.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교집합의 확률이 그 둘의 확률의 곱과 같아? 만 확인하면 돼요. 교집합의 확률의 곱과 같아? 라는 거에 대해서 OK면 독립이고요. 아니면 독립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확인 불가능해요. 진짜 확률로만 판단합니다. 니은 PB는 PA, PB 더하기 PB 여집합이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얘는 뭐야?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인 거 무조건 1이거든. 그래서 PA랑 PB가 같냐는 질문이고요. 그건 당연히 틀렸죠. 둘이 같을 리가 없죠. PA 여집합과 B는 둘이 독립이라서 그냥 PA 여집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1-PA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이어서 380번. A와 B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예요. 그게 9분의 1인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PA 여집합, 교집합, PB의 여집합. 얘는 1-PA와 이거 앞에서 했던 거에 따르면 1-PA, PB 더하기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데 PA, PB가 9분의 1이라서 이게 9분의 10 마이너스 PA 더하기 PB거든? 그쵸? 근데 이거의 최대를 구하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얘의 최소를 구하라는 겁니다. 최소값. 합의 최소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네,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2루트 PA 곱하기 PB. 네, 곱하기 얼마라고? 9분의 1이죠? 3분의 2. 얘의 최소는 3분의 2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분의 10에서 3분의 2를 빼면 9분의 4. 얘가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의 최대가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이걸 뺀 거의 최대니까 얘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빼지는 게 작을수록 숫자 자체는 커지겠죠. (385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진표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자 학생들이라서 대진표를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예, 때때로 여학생들은 대진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짜 아예 스포츠나 이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표 자체를 볼 일이 많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뭐 시합 또는 경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대진표는 좀 익숙하죠. 그렇죠?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돼 있대요. 어디 있는 거니 A? 여기가 A죠.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해달래요. B 어디 있는데? 몰라. 그래서 정합니다. B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1번 B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있을 확률이 얼마야? 6분의 2죠. 6분의 2인데 뭐 해야 돼? B가 한번 이기고 올라가야지 A랑 붙어.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 위치하고 1승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케이스 뭐예요? B가 2번에 위치하는데 몇 번 이겨야 돼요? B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 이기고 올라와야 되고 A는 한 번 이기고 올라와야 되죠. B는 2승 해야 되고요. A는 1승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1이고요. 1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12분의 3,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같다 했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처럼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시행하는데 독립인 상황으로 시행한다라고 해서 이 상황을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이 시행이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N번 중에 R번 P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N-R번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P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3번 던져서 1이 한 번 나올 확률은 한 번은 6분의 1이고 나머지는 뭐야? 6분의 1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의 R제곱. R번 일어난 거죠. 근데 N-R번은 P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한 번 1이 나온다고 하자. 그럼 1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이 두 번째에 나오고 첫 번째와 세 번째에 1이 안 나올 수 있고 1이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에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나온 이유는 세 번 중에 한 번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n번 중에 r번 p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일어나는 것의 배열이 nc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말해요.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의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똑같은 시행을 반복해서 할 때.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관련된 상황을 389번으로 보도록 합시다. 졸업시험은 2번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거 실제로 대학교마다 다른데 졸업시험 떨어지면 졸업 못합니다.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졸업 안 시켜줘.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논문 쓰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1차랑 2차가 있대요. 1차를 붙을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2차를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래. 자, 근데 봐봐. 2차를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인 거잖아. 그치? 2차를 합격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일단 떨어져야 돼요. 일단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뜨는 거야. 그쵸?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2차를 봐. 1차 붙으면 끝이라니까? 합격하면 끝이야. 그래서 2차에서 합격할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입니다. 결과적으로 합격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합격할 확률은 결국 1차든 2차든 그냥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거죠. 5명 중에 3명은 합격하고 나머지 2명은 뭐 한 거야? 불합격할 확률. 끝이에요. 이거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게 32분의 10, 16분의 5. 얘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95번. 여기에 영역이 있대요. 4 이하가 나오면 x에다 플러스 1하고요. 5, 6이 나오면 y에다가 플러스 1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 아니면 위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을 지난다는 거. 4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요. 5, 6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색칠한 부분이 된다는 거, 지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결국 3,1을 지나냐 3,2를 지나냐라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3,2를 가려면 여기서 가던가 여기서 가던가 하잖아. 그치? 여기에 왔다는 건 이미 여기서 샜죠.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 없고요.
3,2를 지나려면 2,2까지 가서 3,2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이 있는 겁니다. 자, 1번 케이스. 3,1을 지난다는 건 뭔 말이냐? 4번 중에 3번은 3분의 2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 한 번은 3분의 1이 나온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뭐냐면 4번 중에 2번은 3분의 2가 나와서 플러스 2만큼, 나머지 2번은 3분의 1이 떠서 y로 플러스 2만큼 해서 2,2가 가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3분의 2가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얼마예요? 81 분의 4 더하기 2가 잠깐만 아니죠? 4, 8, 32 더하기 2, 2, 8, 16 81분의 48 약분하면 27분의 16이 됩니다.